이제 2018년 12월 21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찍는 시간대는 일요일이고요. 23일이죠. 자, 23일이지만 21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다우존스 지수까지 완벽히 끝난 모습입니다. 이때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좀 더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썩 반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은 저점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라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점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전일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22,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2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려면 아직은 좀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즉 올해 말 연말까지도 계속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도 별로 우리나라가 매매 자체가 별로 할 만한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장이기도 하고, 이런 장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 때 다시 또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해외 지수 자체는 하락 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국내 지수를 좀 본다면은 국내 지수는 조금 다행히도 이런 구간대를 좀 지켜주고 있어요. 2045포인트를 계속 지켜주면서 이탈을 하지 않고 뭔가 자리를 잡아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구간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여기 2100부근대에서 다시 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너무 자주 지지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22평 위에서 놀면서 여기 60평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완벽한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뭔가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은 보이려고는 하지만 미국장이 계속 안 좋으면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자꾸 지수를 낮추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방의 힘은 견제하다. 게다가 배열 자체가 역배열로 이미 바뀌어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마치 거꾸로 본다면은 상승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구간처럼, 반대로 얘는 내려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고, 근데 이번에도 잠깐 쉬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때 발생했던 투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은 올해 장이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날 수 있겠죠. 대부분 종목들, 즉 시장 종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기억해 본다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라도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구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면서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다음 주 안에 여기 우리나라 장만 따로 여기서 올라가서 노는 건데, 미국 장이 저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겠죠. 다행인 점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겠지만요. 자, 우리나라가 지키는 척을 하는 건지 지키는 건지는 결국에는 지나가 봐야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고 내려갔을 때는 나는 뭐 매매를 쉰다던가 아니면은 평소 비중의 반 이하로 매매하겠다던가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코스닥은 기존에 코스피가 여기서 놀 때 얘는 이 위에서 놀면서 좀 그나마 가능성을 높여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여기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얘가 따로 여기서 놀아준다면은 코스닥은 조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우 지수, 미국 지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얘도 여지없이 같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그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느냐 한다면은, 현재 테마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슈인 테마들이 몇 개가 있죠. 현재 좀 정치 테마주들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엔간에서는. 왜냐면은
요즘 너무 과열된다라는 양상을 보이고 과열된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너도 나도 나 뭐 유시민 테마다 뭐 황교익 테마다 뭐 이런 황교익이란다 황교안 테마다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지금 정치 테마주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분명히 또 조만간 단속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정부 정책에서 좀 밀고 가는 수소차 이런 테마들이 가장 좋겠죠. 네, 그런 테마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현재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제가 저번에 들고 있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넥스칩은 결국엔 빠졌어요. 두 번 손절이 지금 나온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먼저 이 구간대 한번 진입을 했다가 한번 손절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더 진입을 했다가 가는 척을 하다가 결국엔 다시 빠져버려가지고 손절이 당해버린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하단부까지 들어오게 되어버렸는데요. 이 부분들 보면은 조금 짜증이 나기는 해요. 이미 두 번 손절을 당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살 구간이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가격대를 설정을 해 본다면은 8,300원 밑으로 현재 지금 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1,870원, 8,17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뭐 이탈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때 다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자율주행 테마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넥스칩은 일단 그렇게 다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이 우리나라 장은 지금 가는 척은 하면서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못 잡은 것도 있고, 시장이 다우지수랑 코스피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목 한 종목 위주로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행히도 그래 손실이 크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어제 언급했었던 일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 사실 21선하고 61선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주길 바랬기 때문에 1,500원이라는 그 라인을 그어놨는데 그 자리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분차트가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간다라는 그런 흐름들까지는 다행히 아니고요. 조금 더 그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뭐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자리를 잡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자리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은 여기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돼 있어가지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좀 비중은 많이 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정치 테마주 단속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투매 심리가 한 번 더 나와 버린다면은 이것도 가다가 말아버리기 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KTCS. 얘는 뭐 황교안 관련주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서 실적주로도 한번 밀고 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한번 지지해주고 지금 반등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이 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내려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한번 잡고 밑에서 한번 더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월요일 날 됐을 때 여기서 한번 나눠서 조금씩 잡아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여기 맞추고 여기 이탈할 때 완전히 순절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중을 현재 많이 들어갈 만한 구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세가 아니죠.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기를 평소보다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는 걸 권장하고요. 올라온다면 여기 2,700원 부근에서 1차, 그 다음에 2,800원 부근에서 2차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 자체가 종목 자체가 수익률이 큰 편은 아니에요. 평단가가 아마 여기서 한번 잡히면은 대략 한번 나눠서 한다면은 6점 몇 프로 나와가 6.6%대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자르면요. 그리고 평단가가 이 부근대로 잡혀버린다면은 두 번 잡혀서요. 아마 여기서 한 5.5%대 한 번, 그리고 10%대 한 번이니까 대략 한 7% 정도 나오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글로벌. 새우글로벌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모양새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괜찮네 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고만 있죠. 자리를 잡는 이런 모양새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아무래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까라고 이제 다음 그 매수 존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한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00원 부근대. 그래서 그 부근대로 내려와 준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자리 잡는 걸로 계획을 세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창. 한창 같은 경우에는 뭐 반기문 테마주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대북주에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 21선에서 대응할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가는 척하다 한 번 더 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을 때 현재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분차트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흐름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목요일에 얘기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을 계속 보고 있냐 한다면 HB 테크놀로지를 현재 이 구간대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구간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좀 이제 그 다음 좀 여기까지 그어놔야겠죠. 그래서 21선 이 부근 때나 어쨌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존이잖아요. 2850원대부터 여기가 존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은 얘도 수익으로 접근을 하거나, 뭐 굳이 접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장이 좋았다면 얘가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얘가 여기서 자리를 잡아줬네. 그래서 나는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사지는 않겠지만은 놓칠 수도 있겠죠. 내가 안 샀는데 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네. 그러고 올라가네. 이렇게 시나리오 쓰는 게 맞겠구나라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구간대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 이탈하는 손절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잡고 가지고 올라가서 1차 하고 나머지 돌파할 때 2차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대충 이쯤에서 자리를 잡힌다 한다면은 1차에 10%대 그 이상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HP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P 테크놀로지는 재료가 뭐 QD OLED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래도 다음 갤럭시 S10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로 아마 엮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큰 테마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인베스틸은 LNG 계약 선가 지속 상승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재료가 잡히긴 했는데 뭐 큰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힐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도 월요일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얘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가 잡힌다면은 일단은 여기 가운데쯤 여기가 매물대죠. 그래서 2730원대쯤에 1차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기 2900원대 2차 매도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해 버린다면은 그 다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여기 61선 이탈해가지고 요 구간대에서 한 2380원쯤 자리가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에가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척하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때 이 구간 자체가 맥점이 되기 때문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면은 차라리 패스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이거는 정부가 2019년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여기서 지금 테마가 잡혔던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다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걸 매수를 하겠다 하고 뒤늦게 발견해서 12시 때쯤 발견을 해서 여기서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번에는 여기 2880원 오늘의 시가 자리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체결시키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얘는 좀 가능성이 낮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얘는 저항대가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폭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폭이 워낙 큰 놈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잡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1차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차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수소차랑 자율주행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아까 넥스트 칩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수소차로 뉴인텍이 그나마 좀 강력하다기보다는 기회를 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좀 움직임 폭도 크기 때문에 수익폭이 좀 큰 종목이지 않을까 뉴인텍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구간대 820원 그 부근대까지 내려오게 와서 820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은 얘는 수익폭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나머지 1000원대까지 2차를 가져가는 걸로. 보통 저는 1차가 수익폭이 크게 되면 70%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모아서 3, 4%, 4, 5%의 수익이 어중간하게 난 상태에서 뭐 매물대에 왔다거나 아니면 장이 끝났다 싶으면은 3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 1차 뭐 2차 이런 식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만약에 800 여기서 자리가 잡혀가지고 826원쯤 됐다 쳐요. 그래서 손절이 막 한 2.2%대 나온다 가정을 하고 올라왔을 때 10%니까 여기서 당연히 한 70%를 매도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매물대여가지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만 매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폭에 따라서 매도 비율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수익폭이 적다라는 건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날 지금 들고 있는 종목 하나가 세원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수소차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금요일날 보다가 아 이거 괜찮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종목 한번 다시 돌려보다가도 새로 발견하게 된 종목이라 이 종목을 사게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가 된 상태에서 수익폭이 딱 3.5%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예, 3.5% 정도 맞아요. 수수료 빼면은. 그래서 이 정도 나왔을 때 아직 수익폭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제 목표가까지 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30% 정도만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 버렸을 때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손절은 2%대 전후, 2, 3%대 전후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없는 뭐 약손실이나 아니면 보합 수준에서 이 종목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는 얘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영 아니다 싶으면 본전에서 던져도 일단 이 조금이라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아쉬움은 있겠죠. 항상 다 팔 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항상 발생할 수 있는 후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준다면 이제 나머지 70% 중에 절반을 팔아버리면요 35%를 팔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한 65% 정도를 정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35% 정도 나머지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도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오늘 좀 오래 찍었네요. 18분 정도면은. 종목은 여러 개 뽑아놓고 항상 지켜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날 장 자체가 별로면은 뽑아놨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관망하는 날도 꽤 많고요. 내가 아무리 종목 세네 개 뽑아놓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장중에 그것만 지켜볼 수는 없진 않잖아요. 다른 종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또 체크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발견한 종목이 또 있으면은 또 돌려보면서 그 종목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종목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난 여기까지 내려오길 바랬는데 내려오다 말고 여기서 자리를 잡네? 막 이래가지고 하나는 오늘 꼭 들고 가고 싶은데 했을 때 아까처럼 뭐 세원을 아침 일찍 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얘가 내려오길 바랬는데 더 괜찮은 종목이 먼저 기회를 주네 해서 이 종목을 먼저 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참고해서 매매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아지면서 중구난방으로 좀 떠드는 게 있는데
사실상 장이 안 좋아지면은 어, 보수적으로 여러 종목을 살펴보는 그런 일밖에 없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다시 또 살펴보고 지금 센 종목이 누구인가 보면서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는 가장 매매하기 좋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보여주길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열기 종목이 현재 끝났기 때문에 열기 3일 끝났는데 더 상승하지 않았다 싶으면 보통 3일 뒤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을 크게 주고 장과 상관없이 혼자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자 6,000원대에서 자리 잡아준다면 여기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냥 이탈해보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 여기서 대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유니크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수소차긴 한데 제일 강력한 놈이죠. 너무 단기가율로 올라가가지고 현재 열기에 걸려 있기는 한데 내일 만약 장이 안 좋다면 이런 종목이 기회를 준다면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을 관종을 최소한 10개, 최소한이 아니죠. 최대 10개 이내로 뽑아놓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거나 기회를 가장 먼저 주거나 그런 애들 위주로 고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이런 구간에서 자기 종목들이 백화점이 돼버린다면은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투매가 나와버렸을 때 그 종목들이 우르르 빠져버린다면 종목 한 3, 4개가 손절을 당해버렸을 때 심리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안 좋을 때는 최소한의 피해, 좋을 때는 최대한의 이익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아나티 역시도 유니크랑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애인데 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여전히 강력한 테마고 좀 기회를 줄 법 했는데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열기 종목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나티랑 유니크를 이제 지켜는 보고 있는데 기회를 주는 애는 아마 유니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나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한 번 더 모아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런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패턴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런 식으로 좀 미약하게나마 자리를 잡아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이탈할 때 손절 이런 시나리오 하나 정도만 매매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더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도 이제 연말 마지막 주인데 대응 잘 하셔서 좀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